미국을 비롯해 최소 40개국에서 오미크론의 변종이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해당 변종은 아시아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스티브 온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의 변종 오미크론 BA.2. 영국 런던대 유전학 연구소 연구원들은 B.1.1.529 계통을 표준 오미크론 변이는 B1A, 새 변이는 B1.2로 분류했습니다. 오미크론 B1.2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로 불리우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변이는 오리지널 오미크론 유전자 변이의 절반 정도로 일반적인 PCR 검사로는 검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BA.2가 전파력과 감염력이 더 강한 것이 입증되면 추가적으로 우려 변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BA.2에 대한 백신의 효능과 치료제 효과를 분석 중이며 BA.1에 감염돼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BA.2에 의해 다시 감염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과 부스터샷을 모두 접종했더라도 올 가을쯤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폴 버튼 최고 의학 책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부스터샷까지 모두 접종하면 원형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보호받게 되지만 6개월쯤 되면 그 보호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튼 CMO는 오미크론이 일종의 커브볼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중반쯤 모더나가 오미크론 특화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폭설로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10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츠버그를 방문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연설에 나섰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브릭공원 인근 다리가 28일 폭설로 무너졌습니다. 최소 경상자만 10명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를 비롯한 차량 서너 대가 다리가 무너지자 아래로 함께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탑승자들은 큰 피해 없이 구조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게이니 피츠버그 시장은 사고 직후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피츠버그 방문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고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자질 해소 등에 대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열악한 교량 상태와 인프라에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는 장기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인프라 투자 법안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최대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에도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과 백신 보급이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는 분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0년 만에 중국을 앞질렀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경제 성장률 GDP는 5.7%입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1964년 7.2%에 이어 3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4분기만 6.9%를 기록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5.5%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천문학적 경기 부양책과 중앙은행인 연준의 제로금리 등으로 통화정책이 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은 모처럼 들려온 좋은 소식에 반색하며 중국보다 더 빠른 성장을 했다며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제쳤다며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웃도는 경제 성장 속도가 법안 통과를 더 어렵게 만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심화를 이유로 추가 재정 투입에 반대하는 진영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변이로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지만 올해도 미국 경제의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아직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리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격리 의무화를 유지합니다. 다만 입국자 의무 격리 기간은 2월 4일부터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해외 입국자는 여전히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증을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엔 반드시 자차 또는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조지아주가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제2공장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조지아주가 내놓은 인센티브는 기아자동차 공장 유치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약 50억 달러를 투자해 조지아주에 공장을 유치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지난달 리비안이 애틀랜타 동쪽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 약 7,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주 차원에서 리비안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AJC 보도에 따르면 캠프 주지사는 리비안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토지와 교육을 위한 1억 2,500만 달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상원의원에서 리비안이 직접 자사의 전기차 트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자신의 동생을 경호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정실 인사라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CIB는 애덤스 시장의 남동생 버너드 애덤스의 연봉을 21만 달러에서 1달러로 삭감하며 합의하고 뉴욕시장 경호 책임자 임명 인사를 승인했습니다. 버너드의 지위도 뉴욕 경찰에서 뉴욕시장의 보좌진으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애덤스 시장의 체면을 살려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정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비상행정명령을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카운티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 종교적 이유와 의료적 이유 등이 있는 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배경에는 카운티 내에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드라마 제작자들에게 출연진 전원의 국적을 공개할 것을 의무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중 국적자에 대해 TV 출연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 출신 배우도 당국이 정한 이중 국적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이연걸 등 다수의 유명 배우들이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규제가 실행되면 외국 국적을 소유한 출연진의 국적을 엔딩 크레딧에 명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스티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월 2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483만 7,580명, 누적 사망자는 90만 3,62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4만 9,06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2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입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누적 확진 환자는 182만 4,347명, 누적 사망자는 2만 7,5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885명으로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5,011명, 누적 사망자는 1,79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01명,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6만 5,130명, 누적 사망자는 1,55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56명, 신규 사망자는 16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